2020년 1월 20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 전문 뉴스 특파원 뚱이고요. 오늘자 WWE 뉴스 카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간단한 소식입니다. 덜하기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지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관련된 성원 지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런 추모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은 팬들이 SNS를 통해서 좀 남겨준 것도 있고, 지금 많은 팬들이 또 편지를 직접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낸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내준 모든 이런 성원과 지지들 고맙다, 많은 응원이 됐다라는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남겼다고 하는데, 영상이 한 7분 정도 되는데 그 7분 사이에 이제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어떤 감정이 있고 뭐가 제일 아쉬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충분한 좀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게 가장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지난 며칠 동안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혈전증 해가지고 이제 피가 혈관에서 이제 응고되는 이런 현상이 다리 밑에서 시작돼서 이제 폐로 옮겨지고 이제 심장 마비가 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고인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시나의 간단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네마 블렌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본인이 이제 목소리 출연을 한 영화 도리틀 홍보를 하면서 이제 영화 배우로 살고 있는 현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드웨인 존슨 덜악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덜악이라는 사람이 이제 드웨인 존슨으로 이제 영화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WWE 슈퍼스타의 한계를 깼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화에 출연하고 WWE 슈퍼스타로서 이제 단순히 레슬링만 하면서 WWE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가서 인기를 끌고 이제 영화도 찍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은 드웨인 존슨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본인이 다양한 장르의 영화 지금 섭외를 받고 있고, 지금 다양한 역할의 그런 배역을 지금 맡고 있는 것도 모두 다 드웨인 존슨 덕분이다. 지금 나뿐만이 아니라 내 다음에 나올 또 다른 차기 이제 스타도 덜하게 그런 닦아놓은 그런 길 덕분에 충분히 일을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 다음 뉴스는 이제 쉐이머스의 또 최근 영국 인터뷰 내용입니다. 컬타홀릭이라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더바가 왜 해체됐고 본인의 차기 목표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더바는 그 이전에 세자로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태그팀으로 이미 할 거는 다 했다. 선역, 악역, 그렇게 태그팀 타이틀도 이제 양 브랜드 모두에서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두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거는 없는 상태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만약에 본인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바는 각본에 의해서 끝났을 거다, 요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쉐이머스가 지금 또 얘기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만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의 목표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는데,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은 쉐이머스의 인컨챔 전선 각본이 주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에 또 샬럿 플레어의 또 다른 인터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컬타홀릭 여기서 같은 데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에볼루션 2 개최에 대한 샬럿 플레어의 입장입니다. 에볼루션 2가 작년에 안 열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샬럿 플레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좀 접근이 좀 다릅니다. 에볼루션을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우리 남자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여성들이 경기를 할 수가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는 레슬링을 못하게 막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 눈치 보느라 만든 게 에볼루션이었죠. 이제 여자들만 따로 레슬링하라고 만든 페이퍼뷰였는데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레슬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에볼루션의 의미가 그렇게까지 썩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샬럿 플레어도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볼루션이 지금 물론 하면은 좋죠. 여성들끼리 큰 무대를 마련하고 그 큰 무대에 맞춰서 각본을 소화하기 때문에 뭐 일거리가 생기니까 뭐 좋겠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는데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차라리 앞으로 에볼루션을 반드시 하기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레슬링을 몇 경기를 더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샬럿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페이퍼뷰에서도 예를 들어 10경기를 하면은 뭐 최소한 남자들 6경기 뭐 여자들 4경기 뭐 요렇게 좀 경기 비율을 좀 이렇게 맞춘다거나 요런 식으로 이제 개선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힘든 얘기인 것 같고 앞으로 여성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샬럿 플레어의 이 인터뷰 내용은 앞으로 좀 기대해보는 그런 요소로 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스포츠키다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잠깐 조금만 발췌를 했는데 본인에 대한 오해 과연 샬럿 플레어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일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겠는데 샬럿 플레어가 막 푸시를 무진장 많이 받고 있다 너무 많이 챙겨준다 막 뭐 빈스의 숨겨진 딸이네 뭐 릭 플레어 뭐 아버지 딸이네 뭐 요런 얘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샬럿 플레어는 그런 것들이 모두 오명 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본인의 기록지를 찾아보면은 본인이 현재 로스터 내에서도 패배를 많이 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티는 별로 안 났죠 당연히. 근데 이제 좀 이따 살펴드리겠지만 샬럿 플레어가 의외로 많이 패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샬럿 플레어가 또 다른 말을 했는데 이 플레어라는 그런 이제 이름값이죠.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이제 유산인데 저것 때문에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해명한 건데 사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맞아요. 샬럿 플레어가 얘기한 것도 맞는데 사실 그런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이름값에 맞춰서 이거를 더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막 뭐 아버지빨 요런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 그만큼 샬럿 플레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버지의 그런 이름값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애를 쓰고 있구나 요것도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샬럿 플레어는 좀 요번 기회를 통해서 좀 팬들이 좀 이런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이제 인용 보도한 다른 기타 매체들에서 이제 샬럿 플레어의 승률 기록 샬럿 플레어가 지금 얼마나 졌고 얼마나 패배를 했는지 그 밑에 이제 기록을 남긴 거를 이제 쭉 봐가지고 여기에 남겨드렸는데 뭐 통계 사이트 뭐 케이지 매치에 따르면은 뭐 통산 승률 뭐 55.7% 그리고 뭐 패배 확률 42.6%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 지금 다른 분들 생각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샬럿 플레어가 의외로 많이 못 이겼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이 프로레슬링에서 이 승패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승패 기록을 산출하는 이 방식이 사실 싱글 매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트리플 스렛, 뭐 페이탈 4웨이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이제 패배한 것도 좀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승리한 것도 좀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저거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샬럿이 압도적인 승률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언론들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19년도 샬럿 플레어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조용한 좀 한 해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 매치에서 이제 12승을 챙겼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리플 스렛, 페이탈 포웨이 같이 다자간 경기나 그리고 태그팀 경기 사실 샬럿이 작년 중에 태그팀 경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그리고 하우스쇼까지 이제 합산을 하면은 패배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샬럿 플레어의 얘기가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사실 지금 이 기록만 놓고 보면은 이 기록 자체가 샬럿 플레어의 모든 상태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염두만 하시면 되지 이걸 무조건 보고 샬럿 뭐 저기 푸시 많이 못 받았구나 이렇게 뭐 무조건 믿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샬럿 플레이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번엔 맨리들과 피트던에 대한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 저 뒤에 사진 못 바꿨네. 자, 그냥 할게요. 뒤에 저 배경사진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지금 이제 티셔츠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 피트던과 이제 맨리들의 이제, 브로저 웨이트,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티셔츠가 나왔는데, 사실 이 티셔츠 나온 게, 지금 이게 좀 주목을 받는 게, 보통 지금 이제 맨리들하고 피트던은 이제 태그팀을 지금 일시적으로 이번에 더스티 로즈 클래식 요 토너먼트에 참가하려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단기적인 목표 때문에 맺어진 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티셔츠까지 낼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WWE가 저렇게 티셔츠를 만들어서 내놓는 것 자체가 저게 이제 판매를 어느 정도 하고 목표 수익이 있고 그만큼 기대가 되고 활동을 앞으로 맡길 거기 때문에 만들어 준 건데 지금 당장 모릅니다. 맨리들과 피트던이 지금 토너먼트 4강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뭐 올라갈지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티셔츠까지 냈기 때문에 맨리들과 피트던이 앞으로도 당분간 태그팀으로 계속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티셔츠 내놓은 일과 과연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두고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엔 키스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애프터 더 벨에 이제 출연을 해서 키스리가 이제 코리 그레이브스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WWE 슈퍼스타가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와 키스리가 지금 이제 35세인데 사실 늦은 나이에 NXT에 온 축에 속합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보통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4번 끝에 WWE 슈퍼스타가 됐고 2008년에 처음으로 입단 실패한 이후로 2011년, 2013년도 이제 트라이 아웃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떨어지고 나서 뭐 도저히 본인의 삶을 이제 사실 레슬링을 다른 데서 해도 되고 본인이 이제 다른 스포츠를 원래 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인생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프로레슬러가 돼서 이제 WWE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꿈을 못 이뤘다는 그 좌절감 더군다나 이제 세 번째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엄청나게 좌절을 했던 그 시기가 2013년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고민 끝에 이제 본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NXT 슈퍼스타들 막 직접 현장에 가서 막 지켜보고 이제 막 본인이 배우고 느끼고 한 끝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계약서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본인이 10년 만에 WWE 슈퍼스타가 되는 이 계약서를 받은 일이 기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감격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네요. 자 NXT 로얄 럼블 참가 전망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저도 의미심장한 게 지금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남아서 로얄 럼블. 그런데 사실 지난주 러 NXT 스맥다운 이 과정에서 사실 NXT 슈퍼스타들이 로얄 럼블에 참가하는지 마는지, 그리고 참가를 할 거면은 어떤 식으로 할지, 좀 이거를 줄거리가 있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무런 줄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도 없고 뭐 참가자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NXT 로스터는 어차피 로얄 럼블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면 돼. 근데 올해 2020년도부터는 NXT 로스터를 이제 각본을 줘서 이거를 그냥 깜짝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각본을 줘서 메인 로스터와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지금 WWE가 그거를 하지 않았고 그 시기를 뭔가 놓친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계획을 취소한 건지, 진짜 이거를 팬들한테 숨기고 있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브 멜처가 지금 전망한 거는 의외로 적은 숫자가 로얄 럼블에 참가를 할 것 같다.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브 멜처는 여성부에서 사실 앞에 샬럿 플레어를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며칠 지나면서 쉐이나 베이즐러가 우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AJ 스타일스를 원하는 바비피쉬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바비피쉬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글을 올렸는데, 2015년에 링 오브 어너에서 이제 AJ 스타일스와 경기를 했던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이제 링크를 남겼는데, 그 링크를 눌러보면은 이제 링 오브 어너 이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영상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과거 바비피쉬하고 이제 AJ 스타일스가 경기했던 그 영상이고, 제가 이제 왼쪽에 캡처를 해놨는데, 바비피쉬의 지금 말은 AJ 스타일스와 다시 경기를 하고 싶다. 사실 AJ 스타일스와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는 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의미를 넓히면은 이제 더 클럽 그리고 언디스퓨티드 에라 요렇게 맞대결을 원하는 식으로 지금 글을 남겨놨고, 팬들한테 빨리 요거 빨리 니들 얘기 좀 많이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지난 서바이벌 시리즈 할 때 이런 트윗을 많이 남겼었는데, 갑자기 지금 1월 와가지고 이거를 왜 갑자기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암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팬들한테 그냥 뭐 관심 끌라고 남긴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의미심장하긴 하네요. 과연 언제쯤 더 클럽 4명 모여서 언디퓨 4명 이렇게 4대4 대결을 하게 될지 지금 많은 팬들이 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천천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2개의 슬라이드는 이제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입니다. 여러분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머지 6가지 소식들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추가 질문, 지적사항들 언제든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 때 봅시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